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관련해서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1차로 8개 부처의 인선이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호 의원, 또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전 지사 등 경제라인 인선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교수가 맡아 향후 개편 작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보건복지부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지명됐습니다. 네, 내각 인선 전부는 아니지만 윤석열 내각 인사 일부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떨까요? 장성철 교수님 명단 쭉 살펴보셨을 때 우선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잘한 분도 있고요. 네. 좀 갸우뚱스러운 분도 있어요. 갸우뚱 특히 어떤 분일까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예. 그리고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 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적임자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예.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로 잘 선택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잖아요. 예. 문화, 체육, 관광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아하. 거기에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도 이분을 소개하면서 네. 언론인분들과의 소통을 아주 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분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능력과 전문성을 위주로 장관을 이렇게 선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랑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예.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 이분은요, 네. 위암수술 전문가 대가예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물론 보건복지 쪽에 의료가 있긴 있잖아요. 포함은 돼 있잖아요. 있는데 네. 위암 수술 전문가시니까요. 극히 세부 전문적인 분야다. 그러면서 뭐 대구 지역의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 체계를 잘 네. 뭐 정리하셨다, 예. 완비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 장관으로 한 건데 네. 소개하시면서도 그랬죠. 아, 이게 좀 복지 쪽은 좀 네. 차관을 제대로 된 분을 해가지고 좀 서포트하게 보조하게 하겠다. 아하. 근데 여태까지 했던 좀 인사 취지 명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다른 분은 다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장성철 교수는 두 분 빼고는 다 잘 된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 안 하죠. 근데 물론 가장 큰 문제점 두 분이에요. 아, 그건 맞습니까? 장성철 교수가 네. 얘기했던 두 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호영 이제 이분을 했는데 예. 물론 그분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는 맞죠. 그건 예.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의학적 부분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 영역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론 이분이 병원장을 했으니까 병원 행정을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보지만 네.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건 병원 업무를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고 넓거든요. 네. 그런 분야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실지 않은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복지 분야는 더더욱 그래요. 복지 분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인데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신 것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교수님, 저는 보수 우파 쪽 패널로서 저는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교수님은 우려스럽다, 안타깝다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순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장 교수가 좀 더 강하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박보균 이분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그 신문사 편집인을 하신 분을 문화체육관광 이 영역을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론인이면 모든 분야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자기가 주로 했던 게 정치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아하. 이분이.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거는 정말 전문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나중에 네. 또 얘기하겠지 이분이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장성철 이게 교수님. 예. 행정과 조직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장관이. 예. 그냥 그 분야에서 내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내가 다 해봤어. 이거랑 네. 행정과 조직은 다르죠. 예산까지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적임자인가라고 좀 거듭 깨우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분이 적임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두 분 동의가 이루어지셨어요. 자, 뭐 다른 뭐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실 텐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임명했을까? 개인적인 친소 관계 때문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장성철 교수께서 적임자라고 말씀하셨던 추경호 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야 뭐 여러 가지 뛰어나시긴 하시겠지만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더 뛰어난 분들과의 비교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여전히 당선자와 가깝기 때문에 혹은 윤핵관의 어떤 그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 아니겠느냐. 실력보다는 친소관계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의 예. 국정 철학과 여러 가지 정책 공약 그 찬성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지.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 예. 네. 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 시켜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정반대로 예. 장관이 그러면 네. 아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들이받고 아하. 반대로 시행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드 인사나 친분 관계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박보균, 정호영 이 두 분은 계속 얘기를 하냐면 예. 그렇게 큰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니까 시킨 거 아니야? 아하.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인선이 과연 적절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코드 인사에 대한 뭐 역대 매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매번 사실은 그 여권 측에서는 실력만 있다면야 네. 그 정치 철학과 정책 방향이 같으니까 오히려 코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계속 해왔고요. 야권은 정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로남불이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계속 문제 삼았어요. 계속 코드 그랬었죠. 인사하는 거 아니냐. 네. 캠코드 인사다 이러면서 캠프 출신 코드 인사 이러면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장 교수는 지금 이제 여당 쪽에 바뀌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코드 네. 인사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옹호하고 이러는 것인데 네.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분은 좀 심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그 정호영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예전에 그 검찰총장 하시면서 이제 소위 그 갈등이 있을 때 예. 이분을 지지하는 그런 칼럼도 규명으로 쓰시고 이런 아하.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예.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러라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기병 칼럼에 윤석열은 패배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그 말은 불굴의 삶 속의 매력을 발산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칼럼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거 노골적으로 윤 전 총장이고 지금의 당선인을 네.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물론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또 선대위나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반대 급부로 이런 네. 자리들을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예.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이 그 정호영 이분 같은 경우도 네. 정호영 이분 같은 경우는 40년 지기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셨다고 그래요. 네. 이분도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도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친소 관계가 일정 부분 임명 과정에서 지명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한 분 더 말씀드리면 네. 김현숙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세랑 노동 전문가예요. 예.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고용복지 수석을 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말씀이죠? 예. 네네. 그러니까 노동 개혁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갑자기 여성가족부 장관 시켜놓은 게 네. 여성이었기 때문에 시켰냐? 아니면은 노동 개혁했던 것처럼 여가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보낸 거냐? 아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네. 과연 이분도 적임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은 어쨌든 능력은 있어요. 검증된 분이고 공직 경험도 있고 예.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보균, 정호영 이 두 분은 아하. 행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네. 이렇게 조직을 총괄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네.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사 검증 철저히 국회에서 이루어질 테고요. 그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장관직을 맡으시는 분들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아마 모든 국민이 바라실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 키워드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요. 준비된 MBC 뉴스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이모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 검찰에서 집단적인 항의가 나왔고요. 그 기류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 개혁안 최진봉 교수님은 찬성하십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저는 찬성이에요. 기본적 방향은 네, 찬성이다. 네, 구체적인 부분은 좀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려를 얘기하는 거죠. 예. 반대라기보다 이런 예. 거예요. 그러면 수사권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1차적인 수사를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그 수사권을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로 방식으로 6대 사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6대 중대범죄 예. 같은 경우에 누가 수사를 할 거냐 그러면 네. 근데 경찰에게 그대로 이관을 했을 때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질 수 있고 방대해질 수 있고 네. 지금도 이제 수사 역량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좀 벅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 이 수사권을 넘길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얼마나 민주당이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여론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방향 자체는 이제 견제라는 측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그러면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6대 중대범죄를 검찰 대신에 수사할 대상은 어떤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별도의? 여기를 그냥 경찰한테 맡길 게 아니라 네. 이제 검찰의 일부하고 경찰이 함께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어쨌든 만약에 공소 유지하고 기소만 하게 되면 인력이 예. 조금 남지 않겠습니까? 그 인력들이 함께 그곳에 와서 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속은 어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새로 독립된 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독립된 예, 청으로.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청을 만들고 네. 거기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네. 그래야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 부정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견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이제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만드는 차원에서 네.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님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 찬성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예.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검찰입니다. 검사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왜 수사권을 뺏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이 너무 세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좋아요. 견제하는 건 좋다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자동차를 다 없애버리는 게 맞냐고요. 그 시점도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예.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예.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 아하. 그것을 못 막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대장동 사건 그리고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예. 이런 것들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의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면 안 돼요. 특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지금 피의자예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내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 이해관계 충돌이죠. 네.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아하.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수사를 네. 못하게 한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수사권을 왜냐면 완전히 뺐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네. 수사권을 뺏는다는 건 얘기가 뭐냐면 수사는 지금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예.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김혜영 씨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른 사안에서 그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하면 검찰의 수사는 믿겠지만 경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하고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네. 이런 논리가 아니고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장동하고 산업부 경찰이 불행이 수사. 예를 들면 네.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견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제대로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면 제대로 못한다는 논리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수사를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잠깐만요. 아니, 장성철 교수님, 이 부분 제가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등이 하신 말씀과도 연결된 것 같은데요. 첫째, 지금 예를 들어 검찰 개혁 법안을 뭐 처리하고 또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부 관련 울산 사건 이런 거는 검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을 막자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요? 검찰 수사권 뺏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수사는 다 진행됐. 뭐 예를 들면 얘기죠. 6개월 예. 정도 이제 법안 이제 시행일을 늦춘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통과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아니 박주민 근데 의원의 지금 이야기는 그런 법사위에 거예요. 예. 법사위에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소위 같은 걸 다 바꿔버렸잖아요. 예. 지금 양금희 의원인가요? 양향자. 양향자 의원. 그러니까 무소속원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네. 안건조정위원회도 이거는 거치지 않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회의 넘어가면 처리가 바로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진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부칙에다가 그냥 즉시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이 즉시 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논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그 수사는 경찰이 받아 하겠죠. 예를 들면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라고 하면 그럼 결국 경찰이 하는 수사는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던 일을 교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럼 네. 교수님은 처음부터 다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그럼 장 교수님, 그러면 만약 민주당 측에서 이 사건 그 법안 처리 과정, 그다음에 시행 일시를 그럼 1년 뒤로 하면은 여기 대해서는 그럼 아무런 반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던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주당을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좀 전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처럼 아니 역시 민주당과 박주민 의원 등의 말씀은 그거예요. 누가 하든지 간에 윤석열 행정부의 조직 아니냐. 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나 현재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 고문들에 대한 수사 가열차게 경쟁적으로 할 거 아니냐. 아니 행정부는 맞는데 예.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못하게 완전히 뺏어놓고 법으로 뺏어놓고 네. 그 니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 이렇게 해놓는 게 뭐 말이 되냐고요. 아하. 자기네들은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 네. 어쨌든 최소한 2년 동안은 음흠. 이 법안을 개정이나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들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요. 자기들에게 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네. 오는 여러 가지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럼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정말 뭐 현재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상임고문 혹은 민주당 인사들과 전혀 상관없고 현재 올라가 있는 사건과 상관이 없다면 왜 지금이냐? 차라리 더 일찍 하든지 아니면 더 늦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5년 동안 뭐 왜 하고 말이에요.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하다가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일부 해서 결국은 이제 6대 중대문제만 검찰을 수사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완성을 하겠다는 건 그건 대선 공약이고요. 그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럼 윤석열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 대통령 되시고 나면 총장 출신이잖아요. 예. 검찰의 입장에서 저는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그건 때문에 모욕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이게 기다리시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이걸 마무리 못 지으면 결국은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제가 장성철 교수가 계속 얘기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경찰이 받아 수사를 하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진행할 거예요. 네. 왜 자꾸 검찰에만 수사를 맡게 되냐? 검찰은 기소하고 그걸 공소 유지하는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분리해서 일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왜 왜 그걸 그게 문제예요? 네, 두 분 다 뭐 일리가 있고 하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거침없는 정치평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